2026년이 병오년, 그러니까 말의 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힘차게 달려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보내주신 2026 코리아 트렌드 대전망, 이 자료들을 보니까, 기분이 좀 다르시죠? 네, 맞아요. 마치 안개가 아주 자욱한 경주로를 달리는 기분이랄까요? 거시경제부터 부동산, 또 AI가 바꿔놓을 일자리의 미래까지 어디로 달려야 할지 방향 잡기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게 단순한 예측 보고서라기보다는요, 앞으로 한 2, 3년 안에 당신의 삶과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의 흐름, 이걸 담은 일종의 생존 안내서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생존 안내서라?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를 압도하는 건 역시 거시경제의 짙은 안개죠. 맞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세계은행이나 유엔은 세계 성장률을 한 2% 중반으로 보는데 한국은 그보다 더 낮은 1.8에서 2% 수준에 머물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망이 어둡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는 건 아니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건 우리 경제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경고등이요? 환율이 오르면 당장 수입 물가가 뛰고 기업들은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야 하니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 부담은 결국 또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고요. 네, 결국 우리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자연스럽게 소비 위축과 고용 시장의 한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 미대만 무역 합의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의 고율 관세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첫 키워드로 홀스파워를 제시한 겁니다. horsepower. 네, 즉 강력한 생존 동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외부 환경이 안 도와주니까 각자 도생을 위한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 전반이 얼어붙는 와중에 유독 부동산 시장은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그 초양극화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 격차가 정말 아찔할 정도입니다. 네, 그 부분이 현재 한국 사회의 단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죠.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의 84제곱미터 아파트는 26억 원, 26억. 소위 마용성 지역도 17억 원을 호가하는데 바로 그 같은 시기에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02%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와, 누군가는 자고 일어나면 자산이 불어나는데 누군가는 당장 대출이자도 못 내는 현실이라. 바로 그 현실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극화 속에서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부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분석. 반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던데요. 네, 반세권. 반도체 역세권 뭐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용인, 동탄, 청주처럼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지역, 그리고 GTX 노선이 관통하는 곳들이 새로운 주거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서울에서 얼마나 가깝냐? 이게 아니고 그렇죠. 물리적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품고 있나, 이게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잣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군요. 산업의 지도가 주거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거 트렌드 자체에 대한 분석도 정말 의외였습니다. 1.5가구라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1.5가구요. 네,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가족도 아닌 0.5가 더해진다는 게 이게 대체 어떤 삶의 방식인가요? 그게 개인의 자율성, 즉 일은 최대한 존중하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인 0.5는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전력적 동거를 의미합니다. 전력적 동거요? 네,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친구나 동료 혹은 형제자매가 공간은 분리해서 쓰되 주거 비용이나 육아 같은 부담은 함께 나누는 거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59제곱미터 아파트가 국민평형이라 불리던 84제곱미터보다 청약 경쟁률도 높고 평당가도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작은 집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따로 또 가치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최적화된 공간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건설 산업까지요? 네, 자료에 언급된 현대건설 사례처럼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를 넘어서 원전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거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주도하는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와,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라.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AX, 즉 AI 전원, AI 트랜스포메이션이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건설사 같은 전통적인 기업마저 AI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다는 건 그 파급력이 정말 산업 전반에 미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이 자료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 신입사원의 실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여기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실 지점일 겁니다. 과거에는 신입사원이 자료 찾고 정리하고 보고서 초안 만들고 이런 허드렛 일을 통해 업무를 배웠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생성형 AI를 넘어서 스스로 논리적 판단까지 내리는 추론형 AI가 등장하면서 그 역할 대부분을 대체하게 된 거죠. 잠시만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신입사원을 가르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AI를 잘 다루는 경력직, 즉 즉시 전력감만 뽑으면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온 신입 변호사 채용이 23%나 급감했다는 사례, 이거 정말 섬뜩하게 다가오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료는 능숙도 격차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해요. 능숙도 격차요? 네, 하버드대 연구 결과를 인용했는데 전문성이 낮은 사람이 AI에 무작정 의존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19%나 하락한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네, AI를 그냥 검색 엔진처럼 쓰는 수준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AI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결과물의 오류를 판별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통찰을 더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의 격차가 고용시장에서 생존과 도태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신입을 안 뽑는다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겠네요. 기업의 인재 육성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선배 어깨너머로 배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AI가 그 중간 다리를 없애버린다면 미래의 시니어는 대체 어디서 양성되는 겁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문제는 조직 구조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자료는 울트라 플랫 조직의 등장을 예고하거든요. 울트라 플랫 조직? 네, 중간 관리자의 핵심 업무, 그러니까 팀원들 업무 현황 파악하고 보고서 취합해서 보고하는 이런 과정들을 AI가 실시간으로 처리해주면서 조직이 극도로 납작해진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들리는데 울트라 플랫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중간 관리자가 사라지면 팀원 간의 갈등 조정이나 신입 멘토링 같은 인간적인 역할은 누가 맡죠? 그렇죠. 모든 걸 AI가 해결해 줄 수는 없을 텐데요. 자칫하면 효율적인 조직이 아니라 그냥 방치된 조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역량과 인간적인 리더십을 겸비하지 못한 단순히 보고 라인에만 존재하던 중간 관리자부터 설 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경고인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사무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료의 다음 장은 로봇의 습격, 즉 피지컬 AI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라면 혹시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영화 속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조, 물류, 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지치지 않고 위험한 작업도 불평 없이 해내는 로봇이 인간 근로자를 대체하는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그건 곧 현장 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건 노동조합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가 되겠네요. 근로자 수가 줄면 노조원 수도 당연히 줄어들 테니까요. 노동조합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료의 예측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 좀 냉혹합니다. 어떻게요? 10년 후 노조원 수는 현재의 20에서 30% 수준으로 급감하고 과거와 같은 강력한 협상력도 자연스럽게 약화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20, 30%? 더 나아가 20년 후에는 인간, AI, 로봇의 협업이 보편화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조합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까지 예측합니다. 한 시대의 종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그럼 노동조합은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냥 사라질 운명인가요? 여기서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어떤 전환이죠? 노동조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 유지를 위한 투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벗어나서 뭘 해야 하는데요? 조합원들의 직업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주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로 변모해야 한다는 거죠. 변화에 저항하는 단체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변화의 파도에 성공적으로 올라탈 수 있도록 돕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라. 예를 들면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 조합원에게 코딩이나 로봇 유지보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노조가 직접 운영하는 뭐 그런 식이겠군요. 바로 그런 거죠. 와,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격변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경제, 부동산, 일자리, 조직까지 모든 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막막한데요.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장이 켄타우로스라는 아주 멋진 비유를 제시합니다. 켄타우로스요. 신화 속에 나오는. 네. 상반신은 인간의 머리, 하반신은 말의 다리를 가진 그 존재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머리와 기술의 다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인간의 머리는 전략적 사고, 윤리적 판단,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말의 다리는 AI와 로봇이라는 강력하고 지치지 않는 실행력을 상징하죠. 아, 즉, AI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지성과 판단력으로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활용하는 켄타우로스형 인재. 이들만이 2020년 이후의 시대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의 주인이 되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켄타우로스형 인재가 되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조언도 인상 깊었습니다. 첫 번째가 프라이스 디코딩이었죠. 네, 프라이스 디코딩. 이건 단순히 짠테크와는 다른 개념 같던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싼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제품의 원가와 마진 구조까지 파헤쳐서 그 가격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초합리적인 소비 역량을 의미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현명한 소비는 곧 나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된다는 뜻이죠. 일종의 소비 탐정이 되라는 거네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두 번째 조언은 레디코어였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레디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인생 전체를 미리 계획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듯 언제 닥칠지 모를 직업적 변화에 대비해 항상 자신의 역량을 갈고 닦으며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시대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조언이 바로 휴먼 인 더 룹입니다. 휴먼 인 더 룹. 이 개념이 켄타우로스 비유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가 아무리 뛰어난 분석과 제안을 내놓더라도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 건 인간이어야 한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인간의 존엄과 지혜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자료가 강조하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지혜와 주체성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더 중요해지는 셈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2026 코리아 트렌드 대전망은 우리에게 꽤나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성장과 초양극화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AI와 로봇이라는 기술혁명이 일과 조직, 그리고 노동의 개념까지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 질문은 결국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할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자유가 제시한 켄타우로스라는 비유처럼요. 이제는 인간의 고유한 강점과 기술의 강력한 힘을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개인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좋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에서 강조한 휴먼 인 더 루프, 즉 인간이 기술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AI가 대부분의 지적,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는 미래에 인간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마지막에 결정 버튼을 누르는 역할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공감, 창의성, 윤리적 판단과 같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걸까요?